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공부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짓 하지 말고 집중해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속력이란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과연 속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기 116쪽 펴세요. 116쪽 생각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얼마라고요? 440km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바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네, 440이라고 나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440km나 된대요. 그럴 때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가면 5시간이 걸립니다.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요. 5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문제. 새마을호 열차는 1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킬로미터 정도를 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구할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40km고 5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1시간 동안 얼마를 가는 걸까? 자, 그럼 5시간이 걸렸다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 이렇게 걸렸겠죠. 그랬을 때 1시간 동안은 몇 킬로미터를 갔을까?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전체 길이인 440에서 5시간을 나눠주면 1시간에 얼마를 갔는지 그 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440 나누기 5를 지금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이걸 해보면 440 나누기 5, 5, 8에 40, 또 40이 나오네요. 5, 8에 40. 답은 88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호 열차는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달린 거예요? 네, 1시간 동안 88km를 달려서 88, 88, 88, 88, 88 해서 5시간 만에 부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구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속력이라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공부할 속력이란 놈은 이런 애예요. 속력이란 거는 도대체 1시간에 얼마를 갔을까? 1분에 얼마를 갔을까? 그리고 1초에 얼마를 갔을까 하는 것이 바로 속력입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것과 똑같죠? 자, 그래서 1시간에 도대체 얼만큼을 갔을까 하는 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분에 얼마를 갔을까 하는 것은 분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1초에 얼마를 갔을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초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전에 새마을호 열차는요, 1시간 동안 88km를 간다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나타내냐면 88km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C라고 적습니다. 이것의 뜻은 1시간에 88km를 가요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1분에 10m를 가는 기차가 있다면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네, 10m를 적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분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이것은 분속 10m라고 읽고요. 이것의 뜻은 1분에 10m만큼 간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는 1초에 3c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적을까요? 3cm를 적고 이렇게 한 다음에 초라고 적고, 이것은 1초에 3cm만큼 간다란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속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속력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속력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 식은 선생님이 지금 적어주면 적는 즉시 바로 외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적용해 나가도록 합니다.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간 거리에서 간 시간, 걸린 시간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440km가 거리는데 우리가 5시간 갔다 그래서 440 나누기 5를 해줬잖아요. 그것처럼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해야 합니다. 다 외웠나요?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리 나누기 시간. 간 거리에다가 걸린 시간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다 외운 다음에 활동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2번을 볼게요. 활동 2번에는 무궁화호 열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까지 봤던 열차는 무궁화호 열차가 아니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116쪽의 생각 열기를 보면요. 지금까지 봤던 열차는 새마을 열차였습니다. 자, 무궁화호 열차를 타서 똑같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간대요. 그쵸? 새마을을 타고도 아까 그렇게 갔었어요. 무궁화호를 탔을 때는 5시간 30분이 걸렸대요. 그러면 아까 전에 혹시 새마을을 탔을 때 몇 시간이 걸렸는지 기억해요? 네, 새마을을 탔을 때는 5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똑같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새마을은 5시간, 무궁화호는 4시간 30분이 걸렸어요. 두 열차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였나요? 기억이 나나요? 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는 아까 440km라고 그랬죠. 똑같은 440km를 가는데 무궁화호 열차는 5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무궁화호 열차의 속력을 알아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의 속력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보겠습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소수로 나타내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보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네, 5시간 30분이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이 5시간 30분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수나 분수의 형태로 고쳐줘야 돼요. 어떻게 고쳐주냐? 잘 보세요. 5시간 30분을 자, 분수로 고쳐줄 거예요. 두 개를 몇 시로 고쳐줄 거예요. 자, 몇 시니까 5시간에 5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30분을 바꿔줘야겠네요. 30분을 시로 바꿔줘야겠네. 그렇게 하려면 30분은 1시간은 몇 분이에요? 1시간은 60분이죠. 60분인데 이 30분은 60 중에 30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어야겠어요? 5와 60분의 30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5시간 30분은 5와 60분의 30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약분하면 2와 1이 되니까 5시간 30분은 5와 2분의 1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궁화호 열차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자, 아까 했었어요. 속력 구하는 공식은 간 거리 분의 나누기 시간을 했었어야 돼요. 자, 서울에서 부산역까지의 거리는 얼마였나요? 네, 440이었죠. 440 나누기 시간은 몇 시간? 5와 2분의 1시간이 됩니다. 계속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440 나누기 가분수로 고쳐서 2분의 11이 되고 이것을 440 나누기를 뭘로 고치고 곱하기로 고치고 나누기 뒤에 있는 2와 2분의 11을 역수로 취해서 11분의 2로 고쳐줍니다. 약분해 줄게요. 11로 약분하면 440은 40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거 곱해주면 되겠네요. 40 곱하기 2 하면 무궁화호 열차의 속력은 얼마? 80km. 다음에 요걸 적은 다음에 C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 말은 무궁화호 열차는 1시간에 80km를 가는 열차이다 라는 뜻입니다. 활동 3에는 두 가지의 속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두 가지냐면요. 2003년에 불었던 태풍 매미의 풍속, 바람의 마르기죠. 태풍 매미의 풍속과 KTX 열차의 속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태풍 매미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60m고요. KTX 열차의 속도는 시속 300km입니다.
태풍 매미는 1초에 60m를 가고 KTX 열차는 1시간에 300km를 가는데 도대체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빠를까요? 여러분 이걸 비교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기준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60m/초라고 할 때 기준량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뒤에 있는 초를 밑에 적어주고 앞에 있는 60m를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준량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기준량은 초를 나타냅니다. 60m/초에서는 기준량이 1초이고요. 그 다음에 시속 300km에서는 기준량이 바로 1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량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두 개 다 초거나 두 개 다 시간이면 바로 숫자를 보고 비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초로 나오고 하나는 시간으로 나와서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미의 풍속과 KTX 열차의 속력을 비교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같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네, 바로 이 두 개의 기준량을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초고, 하나는 1초고, 하나는 1시간이 기준량인데 이거 두 가지를 전부 다 시간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매미의 풍속도 시간으로, KTX는 원래 있었던 대로 1시간으로 고쳐주면 두 개 다 1시간에 얼마 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태풍 매미의 풍속의 기준량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태풍 매미의 최대 풍속은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초속 60m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미의 풍속은 초속 60m인데 이것을 시속으로 바꿔줄 거예요. 초를 어떻게 시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1시간은 몇 분인가요? 1시간은 60분이죠. 그렇다면 1시간을 몇 초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시간은 60분인데 1분에 60초니까 60초가 60개 있는 거네? 그러면 60초가 60개 있는 거니까 1시간은 3600초입니다. 1시간은 3600초니까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얘는 1초에 60m를 가는 애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3600초가 지났다면 바람이 얼마나 갔겠어요? 1초에 60m를 가는데 3600초가 지났다면 60 곱하기 3600m만큼 갔겠죠. 자, 그러면 60 곱하기 3600을 계산해보면 21만 6천 미터가 나옵니다. 매미 때 바람은 3600초, 1시간에 21만 6천 미터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을 킬로미터로 고쳐줄 수가 있겠죠. 킬로미터로 고쳐주면 0 3개를 떼서 216km라고 할 수 있어요. 태풍 매미 때 바람은 1시간에 216km 갔다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적어줄게요. 1시간에 시속 216km. 자, 이제 비교가 가능하네요. 뭐가 같으니까. 기준량이 같으니까. 얘도 시, 얘도 시. 이제 숫자만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216km, 얘는 300km. 얘는 1시간에 216km만큼 가고 KTX는 1시간에 300km만큼 가요. 풍속이 빨라요? KTX 열차가 빨라요? 네, 당연히 KTX 열차가 더 빠르죠. 이 두 개 중에 더 빠른 것은 KTX 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2009년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200m 달리기 결승에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는 200m를 19.19초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빠르죠. 자, 우사인 볼트 선수의 200m 달리기 속력은 몇 미터 퍼 초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속력을 구하는 식은 뭐라고요? 네, 속력을 구하는 식은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얼마나 달렸나요? 네, 200m 달렸죠. 200m를 몇 초만큼 달렸다 그랬어요? 네, 19.19만큼 달렸다 그랬어요. 식은 다 나왔네요. 200 나누기 19.19. 자, 이것을 계산해서 중요한 거.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랬어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려면 어디까지 계산을 해야 될까요? 네,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반올림을 해야겠죠. 자, 그것을 계산해서 네, 핸드폰으로 찍어서 플래스틱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션은 그거고, 답이 틀려도 점수를 주니까 꼭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오늘 수학 시간에는 인구 밀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거꾸로 강의 시간에는 속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들 까먹은 건 아니겠죠? 자, 속력을 구하는 식 뭘까요? 네,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자, 잊지 말고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수학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칠게요.